네, 안녕하세요. 시험범위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민권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대중문화까지 배우면 시험 범위가 끝나는 건데 짤막하게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권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현대화 시대에 들어서 이 모든 운동의 기발점, 이렇게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시발점이 되는 게 이 민권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민권운동의 배경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이 점차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죠. 많은 나라들이 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들여오면서 경제 상황이 점차 개선이 되고 대학 진학률까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등, 고등, 대학교까지가 많이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960년을 전후한 이 시기부터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의 가치와 문화에 저항하는 그런 풍조가 생겨요. 중요합니다. 기성세대의 가치와 문화에 저항해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따지면 7080 세대, 그러니까 어머니 때나 어머니 그 전에 할머니까지 갈 수 있나요? 네, 완전 큰 이모? 막 그런 느낌으로 기성세대에 대한 문화에 저항하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 신분차별, 성별차별을 모두 거부하는 탈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성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별거 없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선생님 엄마도 어머니도 기성세대인데 그 선생님들 그 설날에 가면 선생님이 설명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진짜 막 요즘은 막 그런 건 없잖아요. 옛날에는 막 남자가 어디 부엌에 들어오냐 이런 것들도 다 그 시대의 기성세대들의 문화. 이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7080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성세대 자체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의 그런 문화죠. 뭐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여자는 뭐 집안일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차별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 이제 칠증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게 7080 세대였고, 이 7080 세대는 영화 써니 같은 거 보시면 네, 자유로운 교복 자율제 또는 뭐 통기타 치면서 연애하는 거, 그리고 카페 가서 차 마시는 거, 이런 문화들이 점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탈권위주의적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쩐다고 내 기성세대의 가치 문화에 저항한다고요. 이걸 가장 키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오늘 운동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민권운동의 전개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흑인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누굴 중심으로? 마틴 루터 킹 또는 마틴 루서 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운동 자체를 지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일부 비행계층과 케네디 존슨 정부입니다. 이 운동을 지원해줘요. 그러다 흑인 민권운동의 급진적인 성격을 띠면서 일부 지역에서 폭동으로 번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자체가요, 그 당시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여러분들 역사라는 교과목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 시민으로서 네, 마틴 루터 킹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도 흑인 민권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극단적 인종 차별 정책으로 인종 간 격리하고 흑인들의 참정권을 부정했던 그런 아파르테이트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친 사람이에요. 흑인 민권 운동의 완전 주된 사람이자 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사람, 그리고 아파르테이트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흑인의 인종차별에 완전 저항했던 사람이 넬슨 만델라가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에서는요, 68년도에 이 권위주의적인 체제 너무 싫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업만 듣는 이런 것도 실증이 났고, 그다음에 교수님의 말을 막 진짜 오로지 막 절대적으로 믿는다, 이런 것도 실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또한 미국의 베트남 침공은 완전 전쟁이잖아.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났는데 또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 자체가 못된 겁니다. 그래서 시위도 일어나고요. 노동자들의 총파업, 우리 임금 왜 이래? 임금 좀 올려주세요라고 한 총파업,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시작을 하면서 변혁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있는 이 68 운동 자체가 68년도에 일어났던 이 프랑스의
그 운동 자체가 하나의 성격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면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68 운동이냐고 68 운동이라고 왜 부르냐면은 자, 이 당시에는요, 이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독일, 체코,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운동이 펼쳐져요. 그래서 68년도에 그냥 다 많은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68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을 국가 권력의 감시와 억압에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신장을 당연히 주장했겠지. 자유로움을 주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로움. 자유로움이니까 당연히 탈권위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60년대 민권운동과 68운동은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시켰어요. 그리고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번져? 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여성운동, 그리고 대중문화까지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짐크로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흑인을 차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흑인들이 버스나 식당, 극장, 화장실에서 백인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되게 싫어하는 거죠. 흑인들을. 백인이.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극심했다. 그래서 왜 같은 공간에 식사도 안 하고 뭐 흑인들은 다른 테이블에서 먹기도 하고 바닥에서 먹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흑인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식당에 막 써있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심하지만 그 당시에 완벽하게 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마틴 루터 킹 굉장히 중요하신 분, 넬슨 만델 역시 중요하신 분, 이분들의 입장, 주장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명언들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워싱턴 엔진, 존슨 케네디 정부가 지원했다. 미국이었다.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넬슨 만델라가 또 주장을 하죠. 네,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주의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 68 운동을 일으켰던 세대들의 슬로건입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권력을 다 어디로 보내? 내 상상력으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경찰을 없애자. 굉장히 멋진 말이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성들도 점점 똑똑해지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점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제 신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당연히 다양한 직업 가지게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차별받았다. 어떻게 가정에서 가사 노동을 육아를 전담하고 일터에서는 남성보다 낮은 임금까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차별로 느껴졌고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특이한 건 뭐냐면 20세기 초의 여성은 운동은요. 참정권 확보에만 치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투표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투표권을 얻는 거잖아요. 이 투표권을 여성 운동이 엄청 열심히 일으켜가지고 20세기 초에 웬만하면 다 따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20세기 후반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걸 넘어서가지고 신체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면서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거나 가정폭력을 공론화시키기도 해요. 또한 이 육아 같은 거 같이 하면 안 되냐 분담하자라고 한 내용도 움직이고요. 여성 단체도 만들어지고요. 여성 구호 센터나 쉼터 같은 것도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미혼모 센터 이런 것들도 있죠. 또한 가정폭력 이런 것들 만들죠.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을 보호하죠. 또한 여성 문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하고 여성 인권 관련 법안 같은 거 다 상정시키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80년대 가면 아예 20세기 완전 후반으로 또 가면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도 지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또 부처. 또 여러 국가에서 여성인과 평등 관련된 부처까지 생기게 됩니다. 부처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로는 여가부가 되겠지. 그다음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까지 만들어져요. 이 지금 양상들 10가지 양상들이요. 20세기 초의 참정권 운동과는 완벽하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 참정권 운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투표권만 주세요. 다른 건 다 투표권만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걸 넘어서 가지고 여성에 대한 완벽한 권리를 다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돼요. 이게 완전 다 포괄적이죠. 법도 만들어달라. 여성의 법안도 만들어지고요. 여성을 위한 쉼터.
여성을 위한 단체, 여성을 위한 국가의 정부 기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게 20세기 후반의 여성운동의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게르드 브란데르크라고 하는 여성 자체가 있거든요. 이 여성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대중문화 갑니다. 역시 탈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입장 그리고 기성세대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입장만 딱 가지고 대중문화 보시면 돼요. 20세기 들어서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촌락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도시로 넘어온 불특정 다수의 노동계급들이 대중을 이루었어요. 선생님 엄마 아빠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10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그 농촌에서 여성들이 왜 다 이렇게 공장 간다고 해가지고 여공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농촌에서 농사만 짓다가 도시로 넘어와서 이제 공장에서 일도 하고 일자리도 찾고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대중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 대중을 중심으로 대중사회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중들은요, 높은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이전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겠죠. 그게 뭐냐면 대중문화가 되겠고요. 대중무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라디오라든지 그다음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대중매체까지 같이 가면서 대중문화 더 크게 발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계급, 성별, 지역을 뛰어넘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즐기는 대중문화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래는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급진 거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만 봐도요. 소수의 특권계층만 누리던 고급 문화였어. 그러니까 예쁜 드레스 입고 티타임 가지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니라 대중 자체가요. 많은 사람들이 소비되기 위해서 대량 생산되는 상업화된 문화. 예를 들어 설빙 같은 거라든지 청바지, 뭐 장발 이런 미용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업화된 문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설빙 같은 거, 팥빙수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특히 60년대 이후에 민권운동, 여성운동들이 전개되면서 일상의 가치와 태도의 탈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 문화로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7080 우리는 7080이라 얘기를 하지 70년대, 80년대 세대들의 당시의 그런 모습이에요. 영화 써니가요, 대표적입니다. 써니 보시면 교복 입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되게 길어요. 그리고 팝송 듣고, 카페 가서 놀고, 뭐 청바지에 운동화, 캔버스 운동화 뭐 이런 것들 신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다 탈권위주의적 청년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60년대에는 유럽과 미국의 청년들 중심으로 전쟁을 비판하고 기성세대 문화과 가치관을 부정하는 사회 부적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들은 자유분방한 록음악, 좀 구분을 해서 록음악을 즐겨 듣고요. 장발을 했고요. 머리를 길어진 남자들이 그 다음에 청바지와 같은 옷차림 같은 특이한 옷차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체성을 개성을 표현했고요.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자유와 사랑, 평화를 주장하면서 기존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는 무슨 문화? 히피 문화라는 것도 유행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지배 문화에 저항하는 청년들의 문화는요. 1960년대 이후에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1970년대 우리나라는요. 기성세대의 불합리함에 대항하는 청년 문화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기타 연주, 생맥주 마시고 포크음악, 장발 등으로 대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락. 이 지금 빨간 띠 두르고 여기 지금 뭐야 이거. 인디언들 복장 같이 하는 이런 모습. 서부 미국의 그 옷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드스톡 페스티벌 자체가요. 애초 자체 대중문화에 들어가는 유명한 페스티벌입니다. 여기 지금 남자들 다 우통 벗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기성세대들이 보면은 까무라칠 일들이 다 저항하고 자신들의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여기 락앤롤 하시는 거 보여요. 장발, 그 다음에 백바지, 그 다음에 통기타. 여기 지금 하모니카 부르면서 지금 연애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비틀즈가 가장 대표적인
히피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우리나라에선 대학 가요제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전 평화 운동은요. 시험 끝나고 선생님이 시간 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1년 동안 진짜 세계사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